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태 이런 일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수시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응을 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그런 적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대통령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죠. 언론 앞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가끔가다 한마디 해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는 말을 그냥 대변인이 전하고 그리고 정말 민감한 사안, 나타나야 될 사안 그때는 침묵을 하고 선택적으로 발언을 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조국 사태 때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런 사회가 혼란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입을 꼭 다물었고 정책 실패, 집값 파동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엉뚱한 말만 하고 그렇게 계속 해왔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김여정이 그렇게 인신공격을 해도 그냥 침묵을 하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채 했죠. 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가 개입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를 한 그런 사건이 이렇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도 전혀 반응을 안 했고 월성원전 마찬가지입니다. 월성원전도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절 외면을 했습니다. 현안을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시겠지만은 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 그 의혹 그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USB를 끝내면서 원전을 지어준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보시죠. 세계일보 일면 톱입니다. 야당이 북한 원전에 대해서 막 공세를 벌이죠.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 유물 정치다 이렇게 적극 반응을 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 정치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물론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전했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어떤 협력 정치를 본인이 얼마나 추진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하지 말기 바란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며칠 전에 또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의 뜻에 따라서 김종인을 고소고발하는 이런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중앙일보도 사면을 보시면 문 대통령 야당의 원전 문건 공세에 구시대 유물 정치다. 그렇게 구시대 유물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 그 자체가 구시대 유물 정치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구시대 유물 정치 어떤 것이 구시대 유물 정치인지는 다 판단을 하실 겁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또 민생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립 부추기며 정치 후퇴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 기만이 구시대 유물 정치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 발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강민석을 통해서 대변인을 통해서 북풍 공작이다. 김종인의 비판에 대해서 이런 이적행위라는 비판에 대해서 북풍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내부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내부 회의에서는 수많은 마타도를 받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발끈하고 상당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발대발했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했고 이렇게 되니까 덩달아 청와대 참모들도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런 반응까지 막 나오고 하는데 자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모든 현안에 침묵을 하더니 갑자기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기로 추진을 했다. 그 보도가 나오니 노발대발하고 격한 반응을 막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경로한 그런 모습이죠. 김종인은 과거에 동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동지였죠.
과거 옛 동지 김종인이 충격적 이적 행위다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도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정서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북한 원전 이 지원설 이것이 계속 지금 이슈가 되면서 아젠다가 되면서 4월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차단해야 된다. 이거 내부 회의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겠죠. 이전에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는 것이고 일종의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프레임을 짜서 이것은 어떤 뭐 북풍몰이다,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데 대통령이 앞장서는 거죠. 프레임 전쟁에 대통령이 직접 참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일보 3면을 보시면 재보선 한반도 정세 악영향 우려 문 정치 혼란 조기 차단 이 이슈가 장기화되면은 결코 좋을 게 없죠. 장기화되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슈가 잠복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이것은 불거집니다. 청와대에서는 선 넘은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다. 국민 혹세무민하는 터무니없는 공세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야당은 아니 그럼 산업부가 신내림 받아서 파일을 삭제했나? 왜 삭제했나?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맹공을 퍼붓고 있죠. 그래서 모레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참전을 하면서 이 전선이 더 확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이유, 뭐 제가 김종인 때문이다, 뭐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겁니다. 진짜 이유 뭐냐? USB 이동식 저장장치 USB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북한 도보다리 뭐 판문점 도보다리에서든 뭐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장에서든 어떤 이 USB를 건넸다는 건 확인이 됐죠. 청와대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이 USB 안에 그 PT 영상이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있는데 그 안에 발전소 관련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이까지는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자력 발전소냐? 원자력 발전소면 상당히 문제가 큰 것인데 아니면 화력 발전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 USB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문재인은 알겠죠. 원전이냐 화력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지금 보도도 되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 들어있느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성사용, 뭐 김정은의 답방용으로 어떤 또 다른 퍼주기를 위한 어떤 방안들이 USB 안에 들어있느냐. 그것까지도 지금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전달한 그 USB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일보 3면도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실의 키로 떠오른 USB. 자, 윤건영은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을 했다. 뭐 도보다리에서 전달을 하건 평화의 집 1층에서 전달을 하건 뭐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안에 USB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것이 중요하겠죠. USB 전체를 일단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고 전 그것이 안 된다면 일단 발전소 부분 그 부분이라도 공개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USB 공개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언론들도 보고 있는 것이죠. 진실게임으로 치닫고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물적 증거보다는 현재는 정황 위주로 서로 막 공격을 주고받는데 그것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USB입니다. USB 공개하면 됩니다. 김원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건 개변이다. 뭐 수조 원이 들어갔는데 이 발뺌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스터리 문건의 실체에 대해 결자 해제를 해달라. 그래서 USB를 공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이죠.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 어제 나와서 필요하다면 북한에 건넨 USB로 공개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아마 이것을 검토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아일보에서도 일단은 청와대는 선 넘은 색깔론 강경하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도 USB 내용을 공개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는 있다고 합니다. USB 내용을 공개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또 갑론을박, 청와대 안에서도 갑론을박이라고 하는데, 아마 USB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모들은 공개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참모들은 공개하자. 이렇게 갈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내용 공개로 논란 만취편 측자 이런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의혹 확산 차단, 추가 조치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남북 정상 간 자료 공개는 부적절하다. 청와대 안에서도 NLL 대화록 파문 재현 우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2013년에 서해 북방 한계선 그 NLL 대화록 파문이 있었죠. 그때 혼란이 막 생겼습니다. 2013년 6월에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을 막 쟁점화시켰습니다. 그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이 대화록 전면 공개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과 김정일의 대화록을 공개하자 이렇게 역제안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이 대화록을 연락을 했는데 일부 내용이 삭제돼 버렸죠. 삭제돼 버려서 문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의 조사를 받는 그런 후폭풍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USB를 공개하면은 또 다른 오히려 정권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래서 또 주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아래 보시면 야당은 USB에 한국형 경수로 기밀 잠겼는지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원전뿐이 아니고 어떤 기밀사항, 경수로와 관련된 이런 기밀사항도 있을지 모른다. 자, 그래서 이 USB가 핵심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인물이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친문 열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USB에 대해서 방탄 역할을 자임을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와 만났는데, 이제 USB 공개 요구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남북 정상 간 문서 일반 공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일단 차단막을 쳤습니다. 이것은 정상들이 한 이야기니 공개하면 안 된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건데, 그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면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발전소 문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외교 갈래를 들면서 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겨레 기자와 만났는데, 싸움을 하더라도 룰을 지켜야 된다. 정상 간 간행을 깨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이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반대하는 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USB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핵심 측근들이 있고, 공개하자,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 정부부처 출신들일 수가 있습니다. 핵심 측근들은 주로 정치권에서부터 같이 있던 소위 말하는 의공이죠. 의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참모들. 반면에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산자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참모들은 널공이라고 하죠. 널상 공무원. 그래서 어공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어공들은 공개하면 안 된다. 널공들은 공개하자.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 USB는 대북용이죠. 대북용, 북한에 건넸다는 그 원전과 관련해서 들어있다는 그 의혹이고, 대내용도 있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 전날 휴일 심야에 들어가서 파일을 삭제한 530개 파일을 삭제한 여기에 대북 원전 지원 관련 파일들도 여기에 들어있던 것이죠. 자, 어제 원전을 건설한다는 그 건설지로 이 세 군데가 물망에 올라 있었다. 그 문건 안에 그런 내용을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조간닥프레스 전해드렸는데, 하나는 북한 신포 지역에 짓는 것, 하나는 비무장지대 DMZ에 짓는 것, 하나는 남한의 신한울 3, 4호기 이 폐쇄했던 것을 재가동해서 그 전기를 보내는 것, 이 세 개 시나리오가 그 파일 안에 있다. 삭제된 파일 안에 있다. 그런 보도가 어제
나왔었는데 후속 보도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신포가 가장 설득력 있다는 보고서를 어제 산자부가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공개를 했겠죠. 조선일보가 이것을 일면 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 신포의 원자로 건설, 그 3개 안 중 가장 설득력 있다. 이 산자부가 스스로 이 3개 안을 다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북한 신포 지역에 짓는 것이 설득력 있다. 자체 결론까지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를 산자부가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삭제 문건을 뒤늦게 공개를 했는데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은 신한울 3, 4호기용으로 제작되다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중단된 원자로를 활용해서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승전하는 사만 같은 것을 다 검토를 했는데 이 중에서 북한 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이 전제가 될 경우에 이란이 그 신포에 짓는 겁니다. 그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신포에 짓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런 검토 의견까지 다 산자부에서 다 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산자부 설명대로 공무원이 그냥 검토를 해본 거라면 저 이렇게 치밀하게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산자부는 해당 문건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단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서를 단 것 같은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그렇다면 왜 파일을 한급히 삭제했느냐? 그 의문이 드는 것이죠. 왜 파일을 삭제를 했고 그것을 남북정상회담 한참 열리는 1차, 2차 정상회담 기간 그 사이에 이런 문건을 작성을 했느냐? 그리고 파일명을 왜 암호처럼 핀란드어를 사용해서 막 했느냐? 자, 그런 의문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신문은 그 점을 짚고 있습니다. 사면에서 북한 원전 실무자 아이디어 차원인데 왜 지었나? 왜 지었나? 검찰에서 결국 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다. 지은 것, 이것은 뭐 자료 삭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죠. 자, 검찰에서 왜 지었는지를 확실히 또 밝혀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숙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남는 5대 의문점, 북한 원전에 대해서 이 산자부가 설명을 했지만 1번 USB에 북한 원전 내용이 없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USB 안에 그 진짜 없나? 그 다음에 2번 왜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작성했고 삭제했나? 3번 북한 원전 지원은 오래된 그 상황인데 뭐 검토만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북한은 유엔 같은 국제 제재 대상입니다. 그리고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는데 이런 원전을 짓는다는 검토 자체가 문제죠. 단순 검토가 아닌 청와대 승인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 북한 원전 건설 가능한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형 경수로는 미국이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과 협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지어준다고 검토를 했다면은 상당히 벗어나는 그런 일이죠. 다섯 번째, 국내는 탈원전인데 북한의 원전 추진은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산자부 문건이 단순한 내부 검토 자료가 아니다. 이 정황은 또 있죠. 산자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그때 설치가 됐죠.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산자부가 지금까지 삭제된 이 문건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시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산자부뿐만이 아니라 산자부 산하기관도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 이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입니다. 정상회담 2018년 준비위원회에서 북한 원전 문건 취합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때 그 북한하고 뭐 대북 관련 사업을 하는데 각 부서에 다 북한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지 다 적어내라. 뭐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통일부에서 했는데 통일부에 이것이 보고가 됐다. 이 통일부는 그때 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거기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는 취합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건들이 청와대로 보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여권의 한 핵심 인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2018년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협력과 관련된 향후 아이디어를 내라는 요청이 통일부 등을 통해서 전 부처에 공지가 됐다. 여기서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 지원 관련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준비위 총괄부신 통일부가 취합을 했고 산자부가 단시일 내에 17건이나 되는 상세한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자, 이런 의혹입니다. 한 전직 고위 공무원은 수조 원짜리 원전 건설을 상부 지시도 없이 서기관이 자발적으로 검토하다 말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북한 원전 건설 검토는 산업부뿐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은 가스공사가 국민대에 이 천연가스,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 사업 협력 방안 연구 이런 보고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윤영석 의원이 그 가스공사에서 받아서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산하기관까지 참여를 한 것이죠. 했다는 의혹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USB가 공개가 돼야 됩니다. 공개가 돼야 되고 산자부 보고서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은 검찰이 할 몫이죠. 자, 그래서 결국 검찰로 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상견례를 했죠. 뭐 삽바싸움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일단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과 대화하겠다 이 시그널을 보냈는데 관건은 윤석열과 대립하는 이성윤 거치다. 이성윤을 계속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놔둘 것이냐. 그리고 지금 대검에 사실상 친정권 검찰 간부들이 쫙 포진해 있는데 그것을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윤석열을 포기하고 있도록 놔둘 것이냐. 또 하나는 밖으로 나가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일선에 복귀시킬 것이냐. 자, 이런 여러 가지 양쪽에 부딪힐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보시면은 소통 물꼬를 텄지만 검찰 인사 협의가 첫 시험대다. 검찰 인사를 과연 말대로 그냥 협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협의만 하는 것도 그냥 듣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묵살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할 것이냐. 가장 핵심은 윤석열 쪽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등 측근 복귀를 바라고 있고 또 대검 참모진 대폭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자, 윤 총장은 믿을 수 있는 이들의 참모 기용, 자천된 측근들의 원상 회복을 요청할 것 같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낮겠죠. 자, 다른 기사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국민일보 북한 탄핵 과시하 법여권 161명 발의.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유혹을 썼던 갓도 다스야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을 수정을 했다는 판결문 수정을 요청했다는 그 판사 임성건 부장판사 재판 관여 헌법을 위반했다 이래서 올해 국회에서 무기명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향후에 앞으로 전국 흐름을 가를 변곡점 아무래도 4월 보궐선거겠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초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여러 가지 실정을 하고 조국 사태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에서 이긴다. 4연패 사슬을 끊을 것이다. 4연패 당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20대 총선 또 대선 지방선거 21대 총선 4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패배의 사슬을 끊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서울은 지금 일단 후보들이 과거의 후보들, 그나물의 그밥 후보들이 나와서 식상한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안철수와의 단일화,
단일화가 지금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3파전이 되면은 승리가 어렵습니다. 조직선거, 보궐선거는 조직선거인데 보수가 갈라져서는, 보수 중도 쪽이 갈라져서는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파전이라도 이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어준다. 그래서 그것이 변수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물량 공세를 펴니 부산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여당이 유리한 국면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부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죠. 두 군데 다 패배를 하게 되면은 5연패 되는데 5연패는 곧 6연패로 가는 길입니다. 6연패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죠. 거기서도 어려워지고 또 그 직후에 치러지는 또다시 지방선거 거기서 7연패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자 구도로도 이긴다는 야권의 막장 드라마. 3자 구도도 이긴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안 해도 승리한다. 헛다리 짚은 것이다. 야당 이번 보선도 지면은 정권 교체 기회도 잃어버리고 당 간판 내려야 할 것이다. 당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5연패까지 당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이 당으로서 존립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체모여 수순으로 대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체모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것을 당 지도부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2일 날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